다음은 한겨레 살아남은 김용균들입니다. 네, 총 11편의 연재와 인터랙티브 살아남은 김용균들 187명을 통해서 청년 산업재해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뤘는데요. 청년 산업재해의 상해 유형과 재해 발생 경위 등을 전수 분석을 하고 청년 산재 노동자의 고통과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잘 짚었습니다. 특히 제철소에서 근무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뇌 손상으로 나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희성 청년, 통신사에서 인터넷 개통수리 업무를 위해 전봇대를 오르다 감전돼 양팔을 잃은 하정훈 청년,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자재에 맞아 하반신을 쓸 수 없는 김준혁 청년, 교통사고로 목표가 부러져 온몸이 마비된 정민수 청년 등 4명을 직접 인터뷰해 살아남은 김용균으로서의 목소리를 통해 청년 중장애인과 가족에게 산재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재난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잘 전달을 했습니다.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통해서는 일터에서 중장애를 입은 노동자들의 나이와 사고 경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187명의 청년 노동자가 당한 170개의 조난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죽지 않았기에 일터의 열악함과 부조리를 직접 말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집중해 앞으로 이런 더 많은 죽음을 우리 사회가 막아야 한다는 점을 잘 부각을 했습니다. 한겨레 이번 보도는 산재의 경영자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 정부를 비판하고 피해자 사례를 근거로 산재 지원의 한계와 국가를 통한 제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라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로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에 있습니다. 아까 전에 바로 오전 중에 또 뵀던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일단은 먼저 태어나서 민원련이 이제 저는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태어나서 처음 받아서 너무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3분 정도의 수상 소감을 준비하라고 해서 다른 거는 이제 뭐 오전에 말씀드린 바가 조금 있어서 이 보도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보도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제 스스로 느낀 감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보도를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접하게 됐냐면 이제 회사에서 발간하는 잡지가 하나 있어요. 한겨레 21이라고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쪽 무릎 이제 오른발의 무릎 이하를 잃으신 그 산재 노동자분이 한 분이 기고를 하셨어요. 이제 기고의 요지는 자신이 무릎 아래를 잃긴 잃었지만 장애인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인터뷰하신 내용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잠깐 아르바이트 하려고 공사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다리가 달리는 곳 이제 사고를 당했고 그 당시에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다 보니까 다리를 잘리고 나서도 산재연금을 받는데 최저임금만 받더라. 그런데 병원에 가는데 이런 사람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좀 한번 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그분께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장애 등급이 몇 등급 나오셨냐 물어보니까 본인은 4급이 나왔대요. 그럼 4급 위에 또 있냐? 그러니까 1, 2, 3급이 있대요. 그럼 1, 2, 3급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냐? 라는 이제 생각으로 이제 취재를 시작하게 됐고 지금 저희가 실제로 보도에서 주목한 건 이제 2030, 즉 187명인데 저희가 처음에 입수한 자료는 10,000명이 넘었습니다. 11,5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2030만 한정하면 적은 숫자지만 40대부터 그 숫자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맨 처음에 엑셀로 이제 개인정보가 가려진 파일을 받고 나서 엄청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이 11,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래서 약간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가장 오랜 기간 산재연금을 받으면서 평생 동안 살아야 되는 분들, 그러니까 2030을 추리게 됐고요. 그 과정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도 나오고 나서 제가 생각했었던 거는 왜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고용노동부에다가 전화를 해봤어요. 이제 각종 고용과 노동과 관련된 통계를 내는 담당 부처 과장들한테 얘기하니까 그 과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는 사람이 많아서
그 사람의 이제 초점을 맞춰서 통계를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가 이제 취재 대상이었던 중장애인들은 왜 통계를 드러내지 않느냐?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통계를 먼저 내고 여기서 성과가 되면 그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죽는 사람이 아직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보다가 이제 자기네들 관심사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통계도 나오지 않고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그러면 이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냐, 이제 통계가 없으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럼 보도가 되지 않고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일회성으로 보도한 뒤로 그 뒤로 나아갈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계신 이제 좋은 기자분들께서도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1에서 3급 흔히 말하는 뭐 죽음과 삶의 경계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통계가 보도자료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